자, 류현진 선수 2년차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체인지업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구종 가치로 봤을 때 데뷔 시즌에 던진 체인지업이 필라델피아 콜 해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에 해당됐고요. 후반기만 따지면 해멀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체인지업을 류현진 선수가 던집니다. 근데 2년차 시즌 때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죠. 소녀 키움 감독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체인지업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체인지업은 한 번 감이 잃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어렵고 어쩔 때는 1년 내내 그 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2014 시즌 내내 체인지업에 대한 감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해서 또 한 번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느냐? 바로 슬라이더였습니다. 류현진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체인지업이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구단들이 류현진 선수를 원했던 게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좌완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였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저스가 하나이글스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쓴 리포트가 있어요. 슬라이더의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다. 류현진이 현재 체인지업이 최고 구종이지만 슬라이더가 체인지업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저스가 하나이글스의 류현진을 보면서 리포트에 씁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슬라이더를 열심히 던질 필요가 없었죠. 왜냐? 체인지업이 데뷔 시즌에 잘 먹혔기 때문에. 근데 2년차 시즌에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감을 잃습니다. 그때 류현진 선수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냐? 컷쇼를 보고 배운 빠른 슬라이더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뷔 2년차 시즌 2014 시즌에 류현진 선수는 슬라이더 투수였어요. 체인지업 투수라기보다는 슬라이더가 결정구인 투수였고 이 해에 보시게 되면은 평균 자책점도 데뷔 시즌보다 좀 높아졌고 이닝도 데뷔 시즌보다 약간 줄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가 아니라 팬그래프 쪽에 가서 성적 확인을 하시면 이때 기록한 승리 기여도가 데뷔 시즌 2013 시즌보다 승리 기여도가 팬그래프에는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트루 아웃컴. 이때 류현진 선수의 피홈런, 볼넷 허용, 탈삼진이 데뷔 시즌보다 모두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데뷔 시즌은 평균 자책점에서의 최고 시즌, 최고 이닝을 던진 시즌이 됐고 2년차 시즌은 그 두 가지 항목은 약간 떨어졌지만 팬그래프의 평가로 봤을 때는 데뷔 시즌보다도 더 뛰어난 활약을 바로 2014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합니다. 새로 배운 구종인 빠른 슬라이더와 함께. 자, 그런데 여기서 류현진 선수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류현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미존 수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한 선수였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계속해서 무리를 하고 투구 이닝이 쌓이다 보니까 다저스가 확인했던 어깨 인대 손상, 그 어깨 인대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결국 2015년에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이 수술이 정확하게는 관절 와순을 청소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관절 와순이라는 게 어깨 관절 와순이라는 게 뭐냐면 어깨와 팔의 위쪽 뼈를 잇는 섬유 연골 조직으로 위팔뼈가 어깨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어깨 관절 와순입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와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여기를 클린, 청소를 받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야구 팬들은 토미존 수술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팔꿈치 인대가 파열이 돼서 다른 부분의 인대를 떼서 인대를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이 팔꿈치의 내측 측부 인대를 교환해주는 그 수술이 바로 토미존 수술인데 워낙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고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투수를 하면서의 통과 의뢰 과정 심지어 요즘에 메이저리그 구단은 약간 팔꿈치가 안 좋아 보이면 야, 너 토미존 수술 먼저 받고 시작하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토미존 수술이 대중화되고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이 된 수술인 반면 어깨는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부위가 어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수가 거의 재기하지 못하는 어깨 수술에서 재기하는 투수들의 확률이 7%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 관절 와순 수술을 받을 때 많은 매체에서
류현진 선수의 투수로서의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 자체가 사실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재밌는 사실은 류현진 선수의 이 어깨 수술을 집도한 엘라트리체 박사가요.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장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본 어깨 중에 가장 깨끗한 어깨였다. 수술을 받고 나서의 결과가 최고일 것이다. 관절 와순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엘라트리체 박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류현진 선수의 재기, 부활을 장담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됐고 류현진 선수가 2년 동안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 2017 시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류현진 선수가 한 번 더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는데요. 이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특정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뼈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를 본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자란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유리체라는 건 또 같은 관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연골 조직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서 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뿐만 아니라 두 번째 팔꿈치 수술, 그 유리체, 떠돌아다니는 그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고 2017년에 복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류현진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